나이 따위, 혜성처럼 나타나는 천재들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 맥주나 더 마신다. 점점 더 많이. 그리고 경마장을 들락거린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딴다. 가능하면 과도한 운동은 삼간다. 한낮까지 내쳐 잔다. 신용카드를 피하거나 뭐든 제때 지불하지 않는다. 찰스 부코스키의 책 위대한 작가가 되는 법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니까 반갑네요.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작가의 방 그 문학주간 특집으로 신달자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북촌에서 생활하시는 모습, 그다음에 북촌에서 경험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시에 담겼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북촌에서 생활하시면서 작품 말고요, 선생님. 사실 실제로 북촌에서 일상이 조금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주로 아파트나 이렇게 좀 더 서양화된 공간에 주로 주거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한옥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것들이 주는 편리함과는 다른 네.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하루를 어떻게 여시는지도 궁금하고 마당엔 어떤 꽃이 피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데 북촌의 선생님 일상, 변화된 일상 중에 제일 네.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한옥 대문 앞에 언제나 꽃을 사다 둡니다. 그게 이제 조금 시들면 다시 다른 걸 사다 놓고 뭐 이제 이렇게 해요. 이 꽃값이 제법 듭니다. 그게 이제 7개 뭐 8개 이렇게 이제 늘어놔야 되니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집 앞에서 외국인들이 너무 사진을 많이 찍어요. 하루 종일 찍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거기 머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 꽃 때문에. 그러니까 한옥 대문 앞에 꽃이 이제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니까 북촌에 가니까 참 좋더라 이런 기억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차를 한 잔 대접하는 그런 기분으로 꽃값을 씁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내가 외출할 때 보면 사진을 찍고 있으면 멈칫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찍으라고 그러고 이제 뭐 이러는데 그거 하나 하고 네, 그거 이제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의 즐거움은 이제 그 뭐 점심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면 북촌은 모든 집이 가게예요. 네, 길거리 모든 집이 가게인데 무슨 액세서리 무슨 뭐 여러 가지 우리 또 한국적인 뭐 이런 보자기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거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가게가 많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집에는 이걸 팔지 뭐 이걸 있어요. 그 낭비벽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예, 너무 물 많이 팔아서 꼭 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 물건들이 가까이 바로 옆집에 무슨 제 집 바로 옆에는 스테이크 집이에요. 고기를 안 드셔도 선생님 늘 고기 냄새를 맡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새를 사니까 그렇다고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좀 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그리고 거기 조금 들어가면 또 이렇게 옷집 또 그 옆에는 액세서리 집 뭐 그 옆에는 또 뭐 그 어린아이들 애기들 옷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 우리가 만약 내가 외국에 가서 그러면 막 가게마다 들어가서 막 하나 사고 싶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즐거워요. 다니는 게. 그래서
그 거기 있는 물건들이 다 내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집니다. 그게 두 번째 즐거움이고요. 한번 정말 저도 살아보고 싶은데 저한테는 약간 비현실적인 공간이어가지고 비현실적인. 북촌의 삶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좀 글 쓰는 신달자 시인의 이야기로 좀 돌아올까 합니다. 선생님, 그 64년에 데뷔하셔서 50년 넘게 시를 쓴다는 것, 산문을 쓴다는 것, 사실 이게 너무나도 만만치 않은 공력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선생님, 그 같은 일을 10년 넘게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든데 이게 끊임없이 글을 생산하고 늘 조용히 사유하시고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근본적인 힘, 에너지는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선생님? 근데 그 에너지에 대한 대답보다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 말고 다른 걸, 이렇게 글 쓰는 일 외에 다른 걸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중학교 때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사춘기니까. 이렇게 짝사랑을 했죠. 그 남자애만 생각하면 세상이 환해지고 그 남자애를 하나 빼면 캄캄해지고 뭐 이제 이런 사춘기를 경험하는데 그때 저는 중학교 때 무용을 했습니다. 한국 무용. 장구도 치고 무슨 부채춤도 치고 이제 이런 그런 걸 배우고 있을 때인데 그럼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무용을 뭐 한국 춤을 추면 걔를 데려다가 언제 장구춤을 치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전달하는 방법에 가장 적절한 것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저는 중학교 뭐 2학년, 3학년 때까지 편지를 써본 것은 오로지 국군 아저씨에게 이거 한 번 써본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편지를 썼어요. 국군 아저씨에게. 위문 편지요, 예, 선생님. 네, 네. 그러니까 학생 단체가 다 써서 보내는 맞아요. 거죠. 예.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거 한 번 써본 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건 어떻게 써야 되나 생각한 것이 이제 편지였고 그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득하니까 제 친구 오빠가 국문과에 다니는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걔 집에 가서 내가 추석에 우리 엄마가 사준 이렇게 꽃그림이 그려진 코고무신을 갖다 걔 주고 그러고 시집을 하나 빌려왔습니다. 그게 김소월의 시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걔가 또 발발 떨면서 우리 오빠가 알면 큰일 난다고. 근데 그걸 내가 가져왔으면 지금 1억 받을 겁니다. 아, 무슨 초판본 굉장히 귀한 초판본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주 옛날. 초혼? 예, 아, 네. 진짜 선생님 무슨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근데 걔가 너무 발발 떨어서 오늘 밤에 내가 다 베끼고 주겠다. 그래서 밤새 그걸 이제 필사. 네, 필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사된 시를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꾀가 있으니까 그걸 한 편을 다 안 쓰고 몇 개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전하지도 전에 무슨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그런 걸 막 썼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그런 걸 이제 써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500통쯤 썼습니다. 와. 제가 또 굉장히 열정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썼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일단 그 남자한테 한 번도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가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걔는 이제 서울로 가서 또 이제 하고 걔가 배제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제 이렇게 쓴 중학교 모자를 쓰고 걔가 저쪽에서 오는 걸 한번 봤는데 막 세상이 확 무너지는 것 같이 그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교복을 입은 모습이요, 선생님? 예, 배제. 배제 고등학교 이 모자. 중학교 처음에는 중학교였지. 근데 이제 나중에 방학 때 가니까 걔가 고등학교 또 모자를 쓰고 와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500통쯤 썼지만 한 편도 걔한테 전달이 안 됐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 편 정해줘서 그 아이가 그래 나도 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됐다면 적어도 저는 시인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 때도 계속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 마음이 이 복잡한 그리움이라는 어떤 이 색채가 또 이 무게를 어떻게 드러내나 이것에 아마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대학 때 가서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에서 경남 100일장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위에 장원이 있었는데 장원은 부산고등학교 학생이 네. 됐고요. 제가 1등을 했는데 그때는 1등만 해도 뭐 이대 숙대 이런데 무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기 장학생이 그때는 있었어요. 60년대 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숙대 국문과를 갔죠. 근데 그때도 이제 막연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김남주 선생님을 만나고 박몽월 선생님, 서정조 선생님 이런 분들을 그 이제 만나면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글을 쓰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서 경남 100일장에서 시 당선이 되고 대학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 말고 다른 걸 해보려는 꿈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행운이죠. 뭐 이게 안 되니까 또 저거 해보고 저도 시로서 상당히 절망감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순조롭겠어요 시인의 길이. 그래서 뭐 시도 잘 안 되고 또 남들이 잘 안 좋다고 그러고 뭐 그랬죠. 김남성한테도 야단을 많이 맞고 뭐 그랬지만은 또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시를 뭐 시집을 자꾸 내도 그 시집이 어떻게 제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계속하고 그때마다 뭐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 말고 딴 걸 해볼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수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신 네. 여담인데요, 선생님. 정말 열정적으로 500통의 편지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 첫사랑은 만나보셨어요? 후에? 걔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만났어요. 만나보시지 말 걸 그랬을 정도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 참 점잖은 할아버지가 됐더라고요. 네. 그 보통 실망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안 그렇더라고요. 네. 내가 눈이 있죠. 뭐 그쵸 선생님. 그런데 걔가 내 친구의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좀 괘씸하긴 했지만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 쓰는 것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것, 내 안에 숨겨진 말들을 이게 표현해내는 것으로 계속 시를 쓰고 있다 하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실 근데 그 감정을 많이 줄여서 표현하고 그걸 이제 언어로 한다면 정말 줄임말 이제 초성 하나만으로도 문자를 주고받고 굉장히 스피디하고 짧게 말하는 그 이제 시대인데요. 한글을 지금 이제 해체시키는 그런 건데요. 저도 그거 뭐 걱정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제 손자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너희들 쓰는 말 중에 뭐가 제일 인기니 이랬더니 빼박핸드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 이랬더니 그 뭐예요? 저도 모르겠네요. 예, 그게 이제 한글과 영어를 이렇게 합성한 건데요. 네네. 요즘은 한글만 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영어도 가져와서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빼박핸드. 예. 선생님이 더 확실히 젊으시네요, 저보다. 아니 대학생들이 손주니까 그렇게 이제 묻고 저 지난번 한글 그걸 할 때 한글날을 이제 이전에 그 한글이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데 대해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만들고 이 빼박핸드도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한글이 지금 굉장히 좀 위태로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젊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네. 한글을 어쨌든 계속 지속시키고 유지시켜야 되는 주체들이니까요. 네, 네. 그 쓰기 같은 것의 중요성 같은 것들 당부하실 만한 거죠, 선생님 저희가 하나 오롯한 문장으로.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핸드폰이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 돼버렸잖아요. 그것 이제 몇 시간 떼어놓으면은 막 이상한 병을 앓는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좀 네. 불안하고 이런 그럼요. 증상을 겪고 있으시대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 뭐 중요한 남자한테 전화 올 때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마치 뭐 남자라도 잃어버릴 듯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 습관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합당하게 짧게 모든 걸 말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시대적으로 봐서요. 옛날에도 저희 어릴 때도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예, 이상한 그 시기에도 줄여 쓰는 젊은 그런 게 세대의 있었어요. 감각들. 네. 그때는 줄인 게 아니라 느렸어요. 아마 봐봐 뭐 사봐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말 이상한데요, 선생님. 아마바바. 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그런 어떤 말을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의식들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딱딱 알아듣고 남들은 모르는
그 어른들하고 같이 하는 거는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그런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북촌에 사는데 어느 날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헌법재판소 앞에는 늘 여러 사람이 1인 시위를 합니다. 대개 뭐 서너 명은 늘 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 한글 어쩌고 써서 이렇게 봤더니요. 한글의 67%가 지금 완전 망가졌다는 거. 그런 얘기야. 그래서 헌법재판 이런 것은 모르는 척 하느냐. 이런 문안이에요. 피켓 그리고 시위를. 어떤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그 산책할 때는 이걸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못 찍었지만 그렇게 우리 한글에 대한 위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죠. 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함일 수도 있겠다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젊은 후배 작가들의 작품도 많이 보실 텐데요. 네, 네. 이 언어 감각은 참 독특하고 네. 젊다 이렇게 하시는 어떤 작가의 작품이나 작가를 소개해 주시면 여기 앉아 계신 관객분들도 서점에서 책을 찾아보기에도 좀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애독하시는 젊은 작가의 어떤 혹시 사람이세요? 김경주 씨라고 아세요? 네. 김경주 시인을 선생님 추천하시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시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떤 거는 너무 좋고 어떤 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네. 솔직하시죠? 네. 네, 어떤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그 예사롭지 않게 같은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하고 그 아마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그 첫 시집 얼마나 좋아요. 김진희 씨도 잘 알죠? 잘 여기 문장의 소리 PD님이시니까. 아 그래요. 그 김경주 그분이 여기 PD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가 절대로 짜고 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실제로 김경주 시인의 그 언어 질감이나 언어 감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사람이 매력이 있고 또 그 결혼식에 그래서 갔어요 제가. 이쯤에서 김경주 시인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결혼식도 가셨군요. 그럼요. 저도 갔었는데 왜 선생님 못 뵀죠? 그래서 서로 관심이 달라가지고. 그랬나 봐요. 어이구 지금 등장을 하셨네요. 네. 그 김경주 시인의 시집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신달자 시인께서 왜 추천해 주셨는지 느끼실 것 같으네요. 북촌에 수록된 시 한 편 더 읽고 선생님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시를 읽어주실지 궁금하네요. 유심사터 읽겠습니다. 네. 잠 안 오는 밤 들으는 인기척 없는 새벽 어스름 때 대문 밀고 나가면 바로 있는 유심사터 우국 인사들의 사랑방이었던 역사적인 집 지금은 게스트하우스가 된 대문 앞에서 만에 한용운을 부른다. 대문 앞에 3.1운동의 주역이란 팻말을 한번 쓰다듬고 유심 잡지를 만드던 터라는 그 유심이란 글자를 다시 쓰다듬고 선생님 하고 몇 번 불러본다. 성녀도 남자 아닌가? 아니 그분은 님의 침묵을 쓰신 시인 아닌가? 흰 두루마기 옷구름을 매면서 대문을 여신다. 손에는 먹물이 묻어 있고 한 손에는 붓을 들고 눈은 너무 깊어 한여를 잠을 쫓은 모습이다. 그거 다 두고 바람이나 쐬자고 하니 그거 다 두고 나가자고 하시네. 뭐 하는 여자인지 묻지도 아니하시고 아니 내 얼굴조차 아예 안 보셨지만 우리는 개동 중앙고보 숙직실에 들러 운동장을 걷다가 여기서 백담사는 멀지요 하니 그 가게 그쪽을 바라보시기만 하다가 개동 골목을 나란히 내려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홍복인가? 나는 제법 간이 커져 손이나 한번 잡자고 큰맘 먹고 옆을 보니 봄 재촉하는 바람만 겨드랑을 파고 흐르고 있었다.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해주신 유심사터 이야기가 시의 어떤 배경이 되고 네, 소재가 네. 된 것 같은데요. 만해 한여군을 직접 선생님 그렇게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이제 상상한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렸죠. 그분은 안 계시지만 유심사터 앞에서 선생님하고 부르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나하고 이렇게 이제 유심사에서 아까도 말했죠. 거기서 이제 가다가 중앙고등학교가 조금만 올라가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숙직실이 3.1운동 이제 본 거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이제 마치 지금 살아 있는 분하고 같이 오듯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실제로 만나뵌 것처럼 아주 생동감 있게 잘 느껴졌습니다. 그 선생님이 시집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북촌을 한번 다시 정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시집을 한번 먼저 읽으시고 북촌 이곳저곳 기웃하시면 재밌는 풍경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 같죠, 분위기가.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선생님하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는 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신달자 시인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의정부에서 온 김혜정이라고 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을이 가득한 밤에 이렇게 가까이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어울림이라는 시 낭송을 하는 동호회 친구들 8명과 같이 왔거든요. 네. 시낭송. 네, 근데 네. 이제 모임에 그 작가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이제 글을 쓰는 친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선생님 뵙기 쉽지 않으니까 많이 질문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좋은 작가의 어떠한 자질 그리고 정말 좋은 글은 어떤 글인지 되게 궁금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정수 어떤 포인트 좋은 네. 작가가 되는. 네, 그리고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좀 듣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글은 읽고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는 게 좋아요.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것이든. 그 사람이 웃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웃어야 하고 그 사람이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뭔가 공감대가 이렇게 완벽하게 나한테 이렇게 퍼져오는 그런 게 나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왜 쓰는가 하면 자기 혼자만 알고 쓴다면 이렇게 우리가 활자화할 필요가 없죠. 그냥 써가지고 서랍에 넣고 써가지고 서랍에 넣고 뭐 이러면 되는데 글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읽고 10사람이 읽고 100사람이 읽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이 공감이 올 때 그 글의 생명력이 촉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누구도 그런 건 필요로 하지 않고 쓰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다.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글의 그 뭐 시나 소설이나 뭐 어떤 글이든 뭔가가 누구에게 전달돼서 공감대가 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장동에서 온 젊은 세대는 아니고요. 이제 50이 가까운 이제 주부인데요. 네.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네. 네. 요즘 인문학 열풍이잖아요, 선생님. 인문학 열풍인데 저도 이제 독서 토론 모임을 한 2-3군데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천 목록을 이렇게 짜면서 뭐라 그럴까? 시는 거의 들어가지가 않아요. 추천 목록에요. 그래서 어떤 시를 꼭 읽어야 돼야 되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50년 넘게 시를 써오셨는데 제 질문이 이게 적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시를 읽어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독서 토론에 시집은 없다니까 조금 좀 실망이네요. 네, 네. 오늘을 기회로 선생님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북촌부터 이제 하나 일단. 네. 그런데 시집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소설은 재미가 있죠.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내가 겪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주변에 겪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아직은 겪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소설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에 젖어서 토론도 되는 거죠. 너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니? 뭐 이게 가능한데 시는 사실은 금방 읽으면 저도 뭐 2편 읽었지만은 그 뭐 하는 소리야 이러면 그만인 거죠. 예, 그러나 그 뭐 하는 소린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소설 읽는 것보다 시가 훨씬 더 좀 그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 몸속으로 이렇게 하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시는 피도 될 수도 있고 살도 될 수도 있고 물론 뭐 소설도 그렇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의 가장 핵심인 심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들은 심장으로 시를 써요. 네.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거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자. 아니 북촌이 아니라 우리 좀 뭐 시단에 좀 더 우리가 이분을 좀 알자 뭐 이런 분을 선택해서 하면 시집도 나는 소설 3권 할 때 시집은 1권 하는 게 그 독서 토론에 훨씬 더 긴장감도 있고 예. 왜냐하면 아는 걸로만 풀면 안 되거든요. 시집도 풀어가면서 이런 구절은 뭘까? 그래서 너 같으면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겠네 하면서 스스로 해보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일 때 이렇게 말했을까? 뭐 이렇게 시를 가지고도 토의가 훨씬 훨씬 재밌게 경론의 할 수 현장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시를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하면 훨씬 더 토론이 예, 다양하게 되죠. 예. 네,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꼭 읽어야 될 필요를 단 한마디로 말하면 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시는 정말 근데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네, 독서 연습이 네. 필요하니까. 네, 커리큘럼에 꼭 시집도 같은 시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분께만 더 질문의 기회를 드리고 오늘 예, 선생님과의 시간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잡지나 사보에 글을 주로 쓰고 있는데 시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제 좀 짧은 기간에 되게 여러 편의 글을 쓰기를 요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되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에 시달릴 때가 좀 있는데요. 좀 어마어마한 대선배님으로서 네. 좀 그런 창작의 원천이나 좀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시가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변화하는 무슨 자연에서 인간의 심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만남에서 밤과 낮에서 별과 바람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대자연과 인간과 또 인간은 얼마나 달라요. 자연은 얼마나 변해요. 그런 것들을 전부 하기에는 우리 100년이라는 인간의 삶의 생명이 적을 정도입니다. 그걸 다 말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절대로 고갈되지는 않고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읽고 쓰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것과 부딪히고 예. 그리고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환희도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한 인생에서 그것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너무 슬퍼서 웃음이 난다. 뭐 의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인생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게 되죠. 100년의 삶에서. 그러니까 고갈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더 확연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쓰고 읽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 왜 그것이 멈추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적은 것을 보고 지금 살고 너무 작은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자기를 움직이면 정말 뭐 고갈은 우리하고 이렇게 상관이 없게 되죠. 나한테 준 무상으로 준 이 자연의 모든 선물은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적게 말하고 있는 걸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적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터치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은 또 얼마나 오묘해요. 그 질문 주신 분께서 희망에 가득 찬 네. 마음으로 발걸음 가볍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이 네. 힘 있는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힘 되셨죠? 네.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주간으로 특별하게 오늘 신달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워낙 많은 강연, 뭐 특강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좀 작은 공간이고 젊은 친구들 이렇게 와 있는 네, 자리 네. 어떠셨어요? 나는 이 좋은 가을날 밤에 무슨 사람들이 여기 오겠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몇백 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 하고요. 질이 달라. 그쵸, 이렇게 선생님. 대화하듯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특히 우리가 또 김진여 씨가 이게 또 재주가 있어요. 이런 거 하는데. 이쁜 여자가 또 재주까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아, 오늘 뭐 정말 특별한 우리 인생에서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그리고 네. 이 지금 앉아 계신 관객분들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말씀을. 그 선생님 이게 청취자들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네. 문장예술이 청취자들께도 그리고 관객께도 동시에 네.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청취자들, 네, 저는 늘 감사하다는 말을 요즘 많이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뭐 이런 어떤 고비가 있죠. 근데 그 고비를 넘는 그 산 언덕을 오르는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내 앞에 의자에 앉아 있던 분들, 그리고 서점에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내 시집을 사주는 사람들, 어디선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끈 힘이 솟아요. 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때.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접을 해드리는 것은 내가 견디면서 일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오늘 즐거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인본 책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네, 저희 2부에서는 초대 손님 모시고 또 같이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거든요. 오늘 초대 손님은 네, 가수 이한철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철입니다. 와서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시는 거 봤는데 되게 편하게 여기 지금 며칠째 계속 오시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저 예전에는 가수분들 활동 대학로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마로니어 공원 저기 야외 무대에서 공연도 심심치 않게
했던 것 같은데 최근 한 10년, 15년 그렇게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공연하는 것도 홍대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 올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나치기는 많이 지나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발 딛고 서 있는 거는 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번에 문학주간에 네, 문학주간에 오늘 지금 저희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말고도 네. 며칠 전에 또 두 가지 일을 두탕 떠 문학주간에 지금 세 탕째 뛰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청소년들 시 노래 발표한 거 그때 심사위원 했었고 또 그날 저녁 때는 그 야외 무대에서 EBS 박원 씨가 진행하는 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또 공개 방송에서 노래하고 여기 또 초대받고 네. 덕분에 아주 그냥 대학로 나들이 원 없이 합니다. 올가을에는. 문학주간이 사랑하는 가수 이한철 씨입니다. 제가 이제 한철 오빠를 섭외하고서 어떤 단어, 요즘 마음에 어떤 단어가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라디오라고 하셨어요. 라디오를 지금 새로 시작하셔서? 네, 단순하죠. 네. 최근에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에는 또 다른 분 김창기 씨가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그분이 휴가 가셔가지고 그걸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양양이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나 했을 때 아주 그냥 반사적으로 바로 라디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라디오를 뭐 듣는 것도 좋아하고 주로 출연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마도 제가 DJ가 아니라 게스트 하는 거는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라디오의 형식으로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단순하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다면 또 다른 건 무엇이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계절, 네. 계절. 계절도 사실 이것도 단순한 이유였어요. 계절 프로젝트 음반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단순한 게 괜히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생각이 막 큰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치듯이 막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몸통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지 치고 그 잎사귀 끝까지 딱 도달해도 결국 처음에 생각했던 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네.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네. 돌기 전에 그냥 쉽게 계절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계절은 근데 저도 참 좋은 단어고 또 특히 지금 너무 좋은 계절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이제 계절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그러니까 계절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막 찾아보니까 20주년 음악 활동한 지 20주년의 네. 기념으로서 지금도 앞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놀라고 계세요. 20주년이면 20주년이라면 젊어 보이는데 지금 나이가 몇이요? 14살 때 데뷔한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좀 되게 혼란스러워 하세요. 예. 예, 저도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20주년 해가지고 되게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20년이 흘러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 당혹스러워 하실까봐 20주년 콘서트 막 이런 거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껏 냈던 곡들 뭐 모아가지고 베스트 앨범, 박스셋 뭐 이런 거 하는 거 저한테는 무의미한 것 같아서 네네. 그것보다는 좀 현재 진행형의 뮤지션의 모습으로 만들어놨던 곡들 좀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앨범을 진짜 엄청 한번 마음 먹고 한번 내보자. 네, 이래서 네. 시작한 게 계절 프로젝트고 작년에는 봄 앨범 그리고 또 가을 앨범 이렇게 앨범 2장 냈고요. 올해도 지난 여름에 여름 앨범을 냈고 지금은 이제 지난주부터 겨울 앨범 작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마지막 앨범인 거죠. 네, 그거 겨울 하고 앨범. 나면 한동안 뭐 안 하려고요.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또 뭐 다시 봄 이런 거. 아니 저는 그 앨범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곡이 뭐 한번 발표하실 때 한 3곡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7곡씩 꽉꽉 채워서 네. 그게 가능한 일이던가요? 4계절 동안? 사람이 또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뮤지션들 앨범 낼 때 주로 이제 곡 쓰는 기간이 가장 길죠. 그거는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앨범 만드는데 곡 쓸 때 뭐 2년씩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즉흥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만에 썼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간을 빼고도 뭐 곡 다듬고 편곡하고 정말 녹음하고 시간이 많이 뭐 걸리네.
이렇게 아트웍하고 어쩌고 하면 한 3개월씩 걸리잖아요. 네. 3개월 걸려가지고 앨범을 냈는데 활동 조금 하고 나면 그 다음 앨범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또 하고 있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침표는 찍을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20년이 사실 너무 강하게 다가와가지고요. 20년을 생각해 보니까 20년이면 계절이 4번이니까 80번의 계절을 지금. 와,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네, 징그럽다. 그러니까, 네, 80번의 계절을 살아오신 거예요. 음악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와. 그 80 계절 어떠셨나요? 80번의 계절을 지금 앨범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한 곡에다가 진짜 착색하는 그런 작업. 예. 응원해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와. 80번의 80번의 계절 동안 음악을 놓지 않고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진짜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그럼 노래를 한 곡 먼저 들려주시죠. 그럴까요? 네. 듣고 싶은 거 없어요? 제 노래 중에서? 아, 네. 다음에 콘서트에서 만나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았어요. 네, 그만 하시고요. 고정하세요. 네. 기타 소리 잘 들려요? 이렇게 하면 되나? 흘러간다 할게요.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가을 밤에 또 밤도 깊고 바람도 이제 좀 쌀쌀한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이상해지는데요. 싱숭생숭. 네, 그럼 나는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근데 이 노래 만들면서 생각했던 게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 흘러가고 있나? 옆에 쟤는 저렇게 빨리 헤엄치는데 나는 이러고 허둥지둥하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도 결국 강물은 이렇게 흘러가죠.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노래로 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느린 노래 부르는 게 어색해요. 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여러분들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세웠고 나머지는 이러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기타 치고 노래를 불러도 이렇게 아직도 어색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게 있고 또 그래서 또 되게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계속 하시겠네요. 안 조금씩 어색할 때까지. 더 안 어색해지는 그런 순간들, 나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저를 음악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제 음악은 사실은 아시죠? 되게 빠른 곡들, 신나는 곡들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2012년에 이 앨범 발표됐었는데 그때쯤부터 좀 느린 노래도 좀 만들어서 불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앨범 그리고 거기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흘러간다. 근데 저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예. 진짜 잘 맞는 옷인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봄 좋아해요. 봄. 네. 뭐 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왜 물었어? 그러면 아니, 양양은 무슨 계절 좋아해요? 저 봄. 그봐. 그러니까 아니 다 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거의 봄. 다 봄이에요. 봄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다 그건 아니네. 세 번밖에 안 된다. 여름 주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가을. 와, 가을이 가을이 봄보다 많구나.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가을이거든. 그래, 역시 그래 우리는. 순간에 충실하신 분들이 가을이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네. 저는 봄이 좋은 이유가 요즘 더 이제 겨울이 길어지고 더 추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점점 이제 뭔가 그리고 바깥에 보이는 풍경들도 그렇고 다 그 무채색으로 보이던 그런 풍경들이 이제 봄이 접어들면서 자기 색깔 막 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것 좋고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사람들을 들뜨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들뜬 기분으로 곡을 많이 쓰나 봐요, 제가. 제가 그 곡 만들 때 만들어 놓은 데모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케치해 놓는 거. 그거를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 놓는데 계절별로 폴더를 만들거든요. 봄 폴더에 곡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봄 앨범 낼 때는 곡 고르는 게 너무 수월했었고 겨울에 지금 곡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일단은 출발을 했는데 지난주부터 출발했는데 아무튼 40번의 겨울 지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그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여전히 배고프다고. 여전히 겨울이. 그 계절 변화에도 막 민감하세요? 저는 너무 민감하거든요. 막 봄 되면 이제 봄이 됐다는 그 흥분 때문에 흥분을 가라앉히자 이제 진정하자 하면 여름 되고 막 이 정도로 계속 민감하게 막 반응하는. 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적응한다 싶으면 또 계절 바뀌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남자분들은 그런 남자들 보면 제 나이가 돼도 어릴 때 친구들 막 그런 만나면 옆에서 제가 그러고 놀고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면 그냥 중학생들 노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시기를 굉장히 오래 보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생각이 향하기보다는 네. 나 자신한테 향해 있는 그런 게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적당히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계절의 변화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거에 맞춰서 또 기분도 달라지고 그 기분에 따른 노래들도 발표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앨범 내면서부터는 진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심해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활발한 활동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만히 어딘가에 뭐 작업을 한다고 숨어 계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네. 하시면서 라디오 하시고 공연도 진짜 많이 하시고 그럴 때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어떤 잠깐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딱 이런 건 없으세요? 저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갖는 편이죠.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요. 6시 이렇게 일어나요. 예. 그 아주 어릴 때부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초등학교 한 4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늦잠이 없어.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랜 제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전 새벽에 일어나면 그 시간은 이제 딱 저 자신한테. 근데 최근에 이제 유럽 축구 보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아침 시간, 오전 시간에 주로 이제 스케줄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네네. 그럴 때 많이 자신을 위한 그런 걸 하죠. 그럼 축구랑 맥주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축구가 지금 시즌인가요? 어떻게 지금 되나요? 시즌입니다. 언제까지? 야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가을 야구 되면 이제 시즌 종료잖아요. 네네. 축구는 초여름에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겨울에 그게 진짜 되게 멋있어요. 예. 한겨울에 막 눈이 펄펄 오는데 그 축구 선수들 그 짧은 반바지에 그냥 그런 축구 그 저지 입고 장갑 하나 딱 끼고 막 입김 막 내면서 막 축구를 해요. 예, 그래서 겨울도 축구를 하는 시즌이죠. 그거 많이 보시고 그럼 맥주는 계절 타지 않고 드시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까 밤에 늦게 술을 먹는 것보다 맥모닝을 즐겨요. 와, 끝내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막 이러고 그 하루의 마침표로 마시는 맥주 막 시원하면서 이거 진짜 이걸로 내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군. 그런 것도 좋지만 하루를 시작해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 말도 안 한 상태에서 빈속에 그때 한 잔 딱 마시는 맥주 있잖아요. 상온. 너무 차가우면 안 돼요? 상온. 정말요? 상온. 그때 그 맥주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그때 그 맥주 맛 끝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SNS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다들 막 출근하고 막 그래요. 나는 맥주 마시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더 거의 자주 꿀맛으로 그렇게 드세요? 보내죠.
맥모닝? 맥모닝 자주 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언제 우리 한번 모여요. 예. 일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한 7시쯤에 7시쯤에 이렇게 지금 여기도 괜찮아. 여기서 보면 저기 출근하는 사람들 창밖으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맥주를 딱 2잔도 아니야. 한 잔만 딱. 한 잔만. 좋다. 좋네요. 맞아요. 예. 네, 한번 저희도 그런 일탈하다가 그게 이제 뭐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마시면 이러고서 이제 집에 갈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나. 저 사람 가수인데 는 좋게 봤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시죠. 또 들을까요? 네. 네. 이번에는 제가 곡을 쓰고 소희라는 보사노바 싱어송라이터 그 소희가 가사 쓴 곡이에요. 그래서 제 앨범에 수록된 건 아니고 소희 앨범에 수록을 했던 곡이거든요. 산책이라는 노래 가을 지금 계절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아, 정말 지금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맞아요. 저도 여기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걸어봤거든요. 네, 뭐 머플러 하나 정도 두르고 다니기에는 진짜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과 함께 아니면 없다면 그냥 내 혼자 팔짱 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나 자신 너무 소중해. 슬프다. 그러고서 그냥 가는 거죠. 아니면 주머니 손 꽂으세요. 네. 그 아무튼 걷기에는 참 좋은 계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꼭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니까 노래에도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뭐 저기에 있어도 네. 그리워할 수 있지만 없으면 또 더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아주 슬프면서 우프다 슬프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문학주간, 특별히 문학주간에 나와주셨는데, 뭐, 이 계절은 또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지? 다행히도 20년 묵은 뮤지션이지만 그래도 뭐 21년이죠, 이제. 21년째 되는 뮤지션인데 지겨워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곳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도 뭐 여기저기서 공연 많이 할 계획이고 다음 주는 제주도 그리고 다다음 주는 또 GMF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 무대에서 이 가을 같이 한번 느끼고 또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 있었으면 좋겠고 틈틈이 시간 날 때 저는 이제 겨울 앨범 만들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만들면 또 겨울 앨범으로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발표한 가을 앨범으로 좀 견뎌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한철 오빠를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가을 음악, 늦어도 가을에는 이라는 앨범. 맞아요. 또 먼저 그거 들으셔야 돼요. 지금 가을. 네. 가을에 옷장 정리는 하셨나? 옷장 정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BGM으로 틀면서 옷장 정리 여름옷. 네. 네. 여름옷 그 중에서 또 뭐 이렇게 린넨 같은 그런 린넨. 천들은 모르고 그냥 묵혀놔서 놓으면 내년 여름에 보시면 이제 누렇게 되고 안 돼요. 예, 맡길 건 맡기고 내가 할 건 하고 세탁을 하시고요. 그래서 옷장 정리도 하는 그런 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옷장 정리를 틀어두시고 옷장 정리 무한 하시고, 반복. 네. 무한 반복. 옷이 하시고. 많을수록 많이 반복된다는. 네. 옷장 정리 이미 끝내신 분들은 공연장에 또 찾아가셔도 되고 공연장 가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라디오 들으시면 되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또 자주 이 계절 다음 계절 계속 많이 우리 만나요. 한철 그래요, 이한철 좋아요. 씨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절이
순간순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매 순간 계절은 바뀌고 변화를 하고 있어요. 언제나 좋은 계절이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가을 계절 속에서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 때문에 오늘 저는 처음으로 올해 외투를 꺼내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어깨를 감싸는 외투의 포근한 감촉에서 다가올 계절에 대한 걱정과 지나간 계절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느껴졌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